각질층이 손상이 되면 점점 이제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날씨도 진짜 춥고 건조해지고 해서 금방 겨울이 올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그 양이 여름철보다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도 좀 일어나게 되고 발뒤꿈치나 아니면 팔뒤꿈치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갈라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뭐 보습제 사용에 관련된 것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안하는 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수분한 정도라는 게 클렌징, 그러니까 어떻게 세안을 하느냐, 그리고 보습제 사용, 이 두 가지랑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각질층에 포함된 천연 보습 인자랑 세포간 지질, 그리고 이제 피지선으로부터 분비되는 피지들이 각질 표면에 이렇게 막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 기름막이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안을 너무 빡빡 문질러서, 특히 이제 뭐 때밀이라든지 솔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빡빡 하시게 되면 각질층이 너무 제거되면서 수분 유지에 관여한 중요한 인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그런 세안 방법은 굉장히 이제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습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빡빡 문질러서 닦아내는 게 아니고요. 몸도 얼굴이랑 똑같아요. 빡빡 때밀이를 사용해서 닦게 되면 각질층이 이제 손상이 되고,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 점점 이제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샤워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특히 뜨거운 물로 이제 샤워를 계속 하게 되면 그 피부 각질층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나 이제 세포간 지질 같은 것들이 많이 손실되고 이제 만들어지는 양 자체도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워는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샤워를 하시고 나면은 요즘에는 이제 물기를 닦고 거실에 나가서 아니면 안방에 가서 뭐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은 금방 피부가 건조해지고 땡땡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적당히 제거를 하고 보습제를 바로 도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보면 보습제 종류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토너, 그리고 로션, 크림, 오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토너에서 그 오일 쪽으로 갈수록 유분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보습제라는 게 보통 역할이 피부에 이제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이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기름 성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건성 피부나 지성 피부라고 이제 불리는 어떤 구분법들이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보습에 관여하는 인자는 천연 보습 인자와 세포간 지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피지샘에서 만들어지는 피지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건성 피부 아니면 지성 피부를 나누는 건 그 피지량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오일리하게 번들번들, 그런 분들을 이제 지성 피부라고 보통은 부르고, 피지가 덜 분비되는 분들은 이제 건성 피부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성 피부인 분도 수분 양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지는 많이 나오지만 천연 보습 인자라든지 아니면 세포간 지질이 부족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 양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건성 피부였는데 오히려 이제 천연 보습 인자라든지 세포간 지질 양은 많기 때문에 수분 양이 꽤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성 피부라면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크림보다는 로션, 그러니까 수분이 좀 더 많은 로션을 바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부분마다 좀 다른 로션을 사용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가나 이런 데는 조금 유분이 많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시고, 앞광대라든지 T존 이렇게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수분이 많고 유분이 좀 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히터를 과하게 틀게 되면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합한 온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가습기 같은 것들을 적당히 사용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그 수분량을 유지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거 아니면 섭취하는 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겨울철, 가을철 건조할 때 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생물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몸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물을 오히려 너무 많이 마시면 소변량만 늘어나고 크게 또 도움이 되지 않고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수분 섭취를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피부 건조증 혹은 노인성 소양증이라는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염증이 반복되거나 해서 피부가 수분을 이렇게 유지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되면은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이제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럼 이제 막 긁게 돼요. 긁으면 뭐 피도 나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보통은 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도포제를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다 보면은 결국 더 높은 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써야만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쓸 약이 없어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테로이드 너무 많이 바르시면 피부를 얇게 만들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또 스테로이드가 이제 혈관도 확장시키고 해서 긁을 때마다 이제 피멍이 든다던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런 질병 상태인 경우에도 일단 처음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고 싶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하이알루론산을 포함하고 있는 주사를 좀 맞아보실 수는 있는데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건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해서 세포의 기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포 이외에 존재하는,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하이알루론산의 특징이 굉장히 이제 수분 친화력이 높거든요. 하이알루론산 1g이 수분을 4, 5리터 이상 이제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수분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서는 하이알루론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되면 아기들에 비해서 하이알루론산의 양이 뭐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이알루론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주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사를 해서 보습 능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건조한 계절에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땡기고 하얗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제를 정말 신경 써서 발라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보습제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용해보시고 좋은 보습제를 골라서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